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장 까칠마녀 조연심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방송을 왜 시작했는지 소개해드렸었는데 아마 지금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방송을 왜 합니까? 라고 물으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가장 높은 게이지까지 빵빵 올리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게끔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런 여러분을 제가 한 명 한 명 잡아먹기 위해서 브랜드의 이 모든 노하우를 대방출하고 있는 마녀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마녀라는 그 까칠함을 뒤로 숨기고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노하우, 방법을 방출해 드릴 텐데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방법도 알겠고 그래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조금만 해도 나는 힘들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목은요. 퍼스널 브랜드 딱 10년만 버티세요.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벌써 과거가 되겠죠? 나는 바로 어제였는데 어제 남인숙 작가님이 맛있는 장어를 사주셔서 장어로 몸보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K라고 하는 우리 김시윤 작가이자 가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퍼스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신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저도 제가 이 분야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보다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맹활약을 떨치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 3, 4년 지났을 때 분야를 바꾸더라고요. 자신이 원래 하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넘어가셨고 지금 이제 막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 분들도 있어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아마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의 계정을 삭제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상태로 오프라인에서는 존재하실 텐데 온라인 세상에선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를 하신 분들은 지금 당당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그 일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의 공통점인 그 시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법칙이 존재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몇 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딱 눈 딱 감고 10년 하세요. 라고 그냥 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막 1년만 막 미친 듯이 하면 될 것 같아갖고 다른 사람은 뭐 짧게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저도 제가 10년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이 시간이 10년이 굉장히 후딱 지나간 것도 알겠고요. 그 안에 성공적인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고 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분야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의 분야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에서 10년을 버티려면 그냥 마구잡이로 10년만 버티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지키면서 10년을 버텨야 되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자신의 주력 분야, 해당 분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분야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지, 기획을 하는 사람인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지,
무언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인지 뭐 사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장이 하는 일이 매번 달라져. 매번 아이템이 너무너무 달라져. 분야도 잘 모르겠고 돈 된다라고 하는 건 다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부동산 투자도 아닌 것이 결국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시키려면 진짜 그 사람만의 분야가 명료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표를 해야 되겠죠. 나 이런 분야의 사람이야. 이걸 공표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명함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명함을 봐도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상에 공표를 하십시오. 블로그를 오픈하시고 블로그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뭘 한다? 기록을 좀 남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어떤 분야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요. 뭐 관련돼서 특허도 내시고 상표 등록도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초기에 몰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 처음에 다 난관을 겪습니다.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조금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계속 잘 되는 사업도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안 되기도 하고요. 망한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야.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기대한 이상의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한테 전문가로 각인이 되더라고요. 가장 평범한 건 뭔지 아시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가장 평범해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제가 안 받고 일하나?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받고도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무지막지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의 경험을 하면서도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일을 돈을 받고 하는지, 적게 받고 하는지, 많이 받고 하는지, 심지어 지금 현재 내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버티니 이제 저에게는 내공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공인지 아시죠?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여러분 이제 아마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저거 돈이 돼서 하는 건지 돈이 안 돼서 하는 건지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예측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오픈하잖아요. 그중에 분명히 상당수는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보는 시각으로는 그게 어떻게 돈이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자신의 분야를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포지셔닝이 되면 돈이 되는 비즈니스 영역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뒤쪽으로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은 훨씬 더 시크릿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당장 돈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일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사람들 머리에 기억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의 수준을 아찔하게 만드는 것, 일의 수준을 대박, 역시 짱, 끝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거에다가 모든 총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초기 난관을 극복하고 시간을 버텨 어느 순간 확 떴을 때 저 사람 저런 분야의 사람이었어 라고 했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헐 저런 일도 했었네 이런 일도 했었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10년을 버티려면 뭘 하면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더 명료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령 저는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된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발행을 하냐면 의뢰를 받아서 할 때가 더 많긴 하지만 주로 칼럼을 쓰기도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가 퍼스널 브랜드 관련된 칼럼을 주 1회 지속적으로
어디 채널을 통해서 노출을 하냐? 뉴스 채널을 통해서 노출을 하거나 브런치를 통해서 노출을 하거나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노출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에서 노출해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채널 하나를 정해서 그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컨텐츠를 발행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조금 감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관련된 컨텐츠를 발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행하는 거에 두 번째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컨텐츠에 일관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일관성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된 지금 방송을 오늘 이거 나가면 꽤 40개는 넘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동안 분명히 일관되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온오프라인에 연결해라. 그죠?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것만큼 온라인에도 존재하게 해라. 그리고 디지털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있어빌리티하게 보여라. 뭐 이런 아주 일관되게 계속 메시지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만약에 일관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내일은 갑자기 그렇게 할 필요 없으세요. 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랬다가 어느 날은 그래도 돈을 벌려면 세게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헷갈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컨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 명료하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컨셉이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일관된 메시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걸 처음부터 1편부터 100편까지 다 일관된 메시지로 하겠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릅니다. 10개 단위로 잘라봐요. 10개 단위로 시즌 1에는 내가 가진 컨텐츠 중에 그 컨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쭉 일관되게 설명하겠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10명 소개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쪼개면 해당하는 그 회차까지는 일관되게 본인의 컨텐츠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하라 그랬더니 시작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다른 말로 막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10개씩 쪼개고 조금 더 능력이 된다 하면 20개씩 쪼개면요. 어떻게 그 분야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공부를 하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칼럼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책을 쓰거나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칼럼을 쓰거나 하면 머리에 있는 내용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한 경험만 가지고도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막상 써보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쓸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컨셉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컨셉에 맞게 쓸 수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책도 보고 관련된 칼럼도 읽고 다른 사람의 글도 읽고 다른 사람의 인터뷰도 듣고 심지어 안 되면 내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내가 계속 일관되게 뭘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TV 드라마를 봐도 나한텐 그런 장면만 보이고요. 영화의 카피라이팅을 봐도 나에겐 일관된 컨셉의 그 메시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컨셉 잡고 유지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해당 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의 컨텐츠를 발행하겠다. 결정하시고 그 컨텐츠를 하나의 채널을 정하고 꾸준하게 발행한다 결정하신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공부를 해서라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기간과 연결된 건데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10년을 하라 그랬는데 10년 전에 하나 하고 10년 후에 하나에서 딸랑 2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겠죠. 사람들 머리에 벌써 싹 하고 지워졌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성실성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분야에 들어오고 글 쓰는 걸 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저와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데이 원칼럼을 쓰겠다였습니다. 해당 분야에 관련된 걸로 원데이 원칼럼 쓰는 거요. 생각보다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24시간 뇌가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왜? 칼럼을 써야 되니까. 이건 누구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저하고 약속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원데이 원칼럼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했던 무리한 약속 아시죠?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1년 이렇게 쌓아가면서 내가 한 약속들을 지켜냈어요. 어떻게?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적인 컨텐츠를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를 그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럴 때 가끔은 뭐 힘든 모습도 보여줬고 가끔은 놀러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뭐 먹방도 찍고 별거 다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의 주력 분야가 명료한 거에 말하자면 양념 같은 거였지 그게 주력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